이게 제일 웃긴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기를 희망하는, 무슨 소린가 모르겠다. 이거는 좀 판례가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법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불법 촬영, 범죄죠. 불법 촬영은 뭔가요? 촬영을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불법인가요? 촬영의 대상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뭐 여행 유튜버나 하여튼 뭐 일상을 주제로 다룬 유튜버들이 길거리 공개된 공간에서 카메라를 들고 나갔을 때 그 카메라에 찍히는 모든 피사체인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 카메라나 캠코더의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불법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불법 촬영이 왜 범죄까지 되는 거냐? 라고 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 결국 뭡니까? 성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그 성적인 목적의 발현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었을 때는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당신은 공범이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법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요새 그 있잖아요. 그 전 국가대표 모 선수 지금 뭐 유럽 리그에 뛰고 있죠. 그 선수가 불법 촬영을 또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뭐 출국 금지도 당하고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볼게요. 뭐 황의조 선수죠. 일단 뭐 저도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선수가 뭐 축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대표팀으로 뭐 활약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선수의 지금 혐의 사실이 뭐냐면은,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성과의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유출했다는 혐의로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지금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으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소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성관계 당사자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 등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휴대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촬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거를 뭐 물론 혼자 갖고 있는 것도 촬영 자체가 죄니까 죄가 되는 거는 명백하지만, 죄가 된다면, 근데 이거가 지금 유출이 됐으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결국 지금 피해자의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까지 2차 가해라고 하죠. 이른바 2차 가해가 뭐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것이 비밀 누설이다. 이것도 성폭력 처벌법에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또 형이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겁게 나올 텐데, 지금 어쨌든 사건화가 되었고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도대체 이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또 그것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면야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거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촬영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유출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정말 무겁게 다뤄져야 될 나쁜 죄인 거죠. 하여튼 뭐 제가 증거를 못 봤으니까 사실관계 판단 모르겠고, 자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이거를 처벌하는 죄명이 성폭력 처벌법이 뭘 처벌하는지, 모든 불법 촬영을, 모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을 다 처벌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좀 여건이 제한이 돼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사진 다시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일단 이 사진에서는 여성 두 명이 보이고 한 여성은 이제 다리가 노출이 돼 있고, 나머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본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이 사진에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나와 있어요. 뒤에도 이제 얼굴 안 나왔지만 사람들 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특히 이 여성이 문제가 될 텐데, 이 여성이 다리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 촬영한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 아니 그럼 그걸 촬영하는 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이런 광경들을 항상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런 광경들을 눈으로 보는 것 자체도 죄가 되는 거냐 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즉 아니 우리가 누구나 지하철 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촬영한 게 왜 죄가 되는 거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라 뭐 카메라를 이렇게 뭐 치마 속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특수한 뭐
안경이나 이런 펜에 있는 몰카를 이용해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면은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 전혀 아니니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이 촬영, 불법 촬영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죄에서 다루고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그러니까 촬영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형이 세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이니까 굉장히 셉니다. 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는데 뭘 촬영한 겁니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체, 뭐 팔, 아니면 무슨 뭐 머리카락, 또 뭐가 될까요? 뭐 등, 이런 부위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남녀의 성기 또는 성기와 가까운 사타구니, 아니면은 뭐 다리, 허벅지, 뭐 가슴, 이런 부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겠죠. 이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럴 겁니다. 왜냐면 누구나 나의 민감한 부위는 꽁꽁 싸매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신체 부위를 촬영 상대방이 동의를 했으면야 문제가 없겠죠. 근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경우인데, 보시면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미 촬영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에 복사본을 만드는 순간 복제물이 되겠죠. 이거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 상영한 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 의지에 반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촬영 당사자 상대방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니까 찍을 수 있다라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도 사후에 이 촬영물 복제물을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해 반포, 그러니까 촬영 자체와 이거를 이제 퍼뜨리는 그 두 가지 시점에서 각각 의사를 모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한 경우에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걸 영리의 목적, 그러니까 돈 벌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이제 몰카 같은 것도 이제 음란물 사이트에 돈 받고 파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굉장히 셉니다. 나아가서 이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집,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소집, 구입, 저장. 이거는 파일이 내 관리를 하고 있는 저장 매체, 컴퓨터 하드나 휴대폰에 이제 물리적으로 다운로드가 돼야 되는 경우고, 시청한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한 자 또 이렇게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성가족부가 만든 이 이미지에서 보는 순간 당신은 공범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물론 촬영 자체를 이제 공범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이런 불법 촬영물, 불법 촬영의 복제물들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어지면 찍는 사람도 없어지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사에 반했냐, 이런 것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가,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지금 실무상으로 이렇게 뭐 아까 그 국가대표 선수처럼 성공개하는 영상을 찍는 것들은 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엔 당연히 해당할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됐냐, 이런 게 쟁점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성관계 영상 같은 내밀한 영상 말고요,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나 혹은 길거리에서 그 상대방의 이제 신체 일부분을 확대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의 신체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겠죠. 왜냐면 나 당신 다리 좀 찍을게요 라고 물어보고서 우리가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그러니까 그냥 신체가 아니라 이런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부위에 해당하냐, 이런 게 또 쟁점이 돼요. 약간 케이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전 국가대표 선수의 케이스에서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되지, 성공개하는 영상은 당연히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철에서 지금 이런 사진 찍은 게 지금 상대방의 이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게 사진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진 찍을 때 이 사진 촬영한 사람이 여성한테 아니 이거 나 당신 지하철 앉아있는 모습 다리 다 나오긴 하지만은 이거 당신 좀 촬영 좀 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체포당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처벌되고 있고 본 사람도 처벌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해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몸캠 피싱도 하나 해당할 거고요. 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새는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릴 때, 야 일단 네 신체 부위나 성기 부분을 촬영 영상을 먼저 보내서 너 이거 돈 못 갚으면 나 이거 뿌릴 거야 네 주변 사람들한테 라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이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강하게 이제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촬영이란 게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널리 퍼질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게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순간에 이게 좀 불특정 다수는 다 뿌려져 버리는 거잖아요. 텔레그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엠번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엠번방 같은 사건은 정말 나쁜 사건이지만 하여튼 자 엠번방 사건은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인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설령 그 촬영 대상자들은 아동 청소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를 촬영한 거기 때문에 어, 또는 뭐 그 캠 앞에 섰으니까 촬영 주체가 다를 수도 있겠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번방 사건의 골 때리는 점은 그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했는데 이제 그 촬영물을 그러면은 뭐 반포, 판매, 인대 제공에 대해 동의를 했을 거냐? 이거 증거관계 잘 따져보면은 이거 동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정말 슬프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긴 하지만은 본인들이 일단 협박을 당해서 이제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처벌하냐? 야, 동의고 나발이고 너 협박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그 사람들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뭐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캥기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협박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거니까 그래 형식적으로 동의는 있다고 쳐도 이거 불법 촬영물로 그 피해 입은 아동 여성 청소년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그런 불쌍한 사람들 협박한 거는 조주빈 이런 놈들은 강하게 이 협박 강요로 촬영물 등을 이용 협박 강요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뭐 동의 유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으로 해놓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성적 욕망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촬영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이랄지라도 이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이런 것들은 그냥 찍지 마세요. 그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다는 생각을 들 경우에는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설령 어떻게 찍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삭제해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런 게 가끔 가다가 사실 이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들어보자면 무슨 뭐 핸드폰을 초기화 안 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유출이 됐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경우는 내가 유출한 게 아니라 형수가 유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촬영 자체도 죄가 되고 이거를 본 사람도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지 않고 라이브 스트리머로 본 사람도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판례를 볼게요. 자 여러분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신문 기사 하나 봅시다. 이거 재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공무원이 지하철에 상습 몰카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왜 무죄를 받았는지 무죄를 받다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자 검찰은 성적 욕망도 수치심을 추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핵심 논거는 뭐냐? 그래 상대방이 의사반을 촬영한 건 맞다. 근데 촬영하는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볼게요. 전신 촬영했다는 거예요. 전신. 그러니까 가슴이나 뭐 성기나 다리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치마 밑으로 넣는다든가 어떤 뭐 기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그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신 촬영했는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 의사에 반한 건 맞는데 그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 동의 여부에도 무관하게 성폭력범죄 처벌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단 이 경우는 그래도 이게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에서는 또 패소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의가 구현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판례 핵심 논거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무죄가 나온 건데 자 마찬가지로 전동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각도가 그 뭐 어떤 깊이 파인 옷 또는 이제 그 옷 사이의 공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이 사람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을 했다.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 부분을 부각시킨 게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은 비록 짧은 원피스 입었으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는 추측해서 노출된 허벅지 일부를 가렸고 뭐 이어폰을 꼽은 채 앉아 있었는데 이런 자세가 그냥 지하철에서 흔히 20대 여성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기구나 이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하철을 타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각도 촬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게 제일 웃긴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기를 희망하는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다. 이거는 좀 판례가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냥 주장을 했겠지. 아 나도 미래에 저런 사람이랑 사귀어서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 예쁘다. 뭐 이 정도의 마음이다라는 걸 나타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뭐 지하철 타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뭐 몇 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촬영을 했을 때도 전신 촬영하고 누구나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신을 촬영했고 특별히 이제 특수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되게 비판을 많이 받는 판례예요. 왜냐? 일단은 그러면은 뭐 부각시킨 게 아니라 전신을 촬영을 했으면은 전신 촬영한 다음에 이 부분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전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뭐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니 뭐 요새 뭐 편집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특수 부위를 이제 확대할 수도 있고 그 특수 부위를 확대한 사진을 잘라내서 복제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뭐 20대 여성 짧은 원피스 입었으니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뭐 그 자체만으로 조금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가서 노출된 허벅지 일부를 가렸는데 어쨌든 일부러 가렸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가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걸 촬영한 게 도대체 전신 촬영한 거 일부 촬영한 게 무슨 차이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특수한 무슨 카메라나 그런 정말 핸드폰으로 그냥 이제 자리에서 찍은 게 아니라 뭐 치마 속으로 밑에 넣었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아니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건 되고 촬영한 건 안 되냐? 매체 내 눈 내에 있는 그 신체 일부인 그 뭐라고 하죠? 망막이라고 하나요? 각막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용한 투사는 괜찮고 카메라의 렌즈를 이용한 투사는 뭐 불법이라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신 촬영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유죄를 인정한 케이스였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지하철은 아니고요. 술집 옆 테이블에 짧은 반바지 허벅지 노출한 앉아있는 피해 여성의 측면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근데 이 경우는 내 옆에 상큼이다. 야 어떻게 나 쳐다본다. 라고 사진을 게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상큼이들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장래에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길 희망하는 마음이 이 상큼이랑 얼마나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경우는 전신 촬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사진의 구도상 한가운데 있고 화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촬영이 됐다.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 정정한 위치에 있다. 쭉쭉쭉해서 하여튼 이 피사체가 가장 선명하게 촬영돼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초점이 허벅지라는 거고 촬영한 장소, 각도, 촬영거리, 가벼 오차,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촬영이 이르게 된 경우 아마 촬영 의도는 이 상큼이에서 좀 따왔을 것 같고 이런 사진은 피사체가 된 갑의 신체 부분이 일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성적 욕망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서 이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불법 촬영으로 뭐 유죄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인 저도 이 판례랑 이 판례 사실관계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짧은 반바지 입었다며 여기도 지금 짧은 원피스 입었다며 비록 여기도 이제 그 허벅지 일부를 가렸다라는 건데 또 이제 핸드폰을 친구가 문자 받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이 상대방 피해자도 술집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술 먹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짧은 반바지 입고 와서 앉은 거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든 서있든 간에 허벅지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그러니까 이거 사진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긴 했죠.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뭐 이런 말들 안 쓰고 그냥 자기 폰에 있었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촬영한 사진만 걸렸으면 아마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이렇게 막 이거를 뭐 그 장소에 없던 사람들까지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전송해서 친구들이랑 돌려봤겠죠. 뭐 이만만 했겠어요. 뭔가 이제 상스러운 말도 했을 거고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좀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불법 촬영이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싹을 잘라내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두 번째로는 아니 이거를 유죄를 써줄 거면은 이 사안도 유죄 아닌가 반대로 이 사안도 무죄면 이 사안도 무죄가 아닌가 도대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전신에 촬영한 경우라는 거고 대놓고 이제 신체 일부를 확대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유무죄 따를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뭐 짧은 다리, 짧은 치마나 이제 반바지 입은 다리라든지 가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전신에 촬영한 거, 신체 일부로 촬영한 것이 무슨 차이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화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 확대해서 촬영한 거는 물론 이제 줌 확대를 할 때 화질이 좀 깨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확대해서 촬영한 것과 전신 촬영을 했을 때 편집 과정에서 화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부 촬영한 것은 이 성적인 욕도 의도가 훨씬 크다는 거고 전신을 촬영한 거는 그걸 좀 낮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뭐 비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기술적인 측면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 전 국가대표 선수처럼 성공의 영상 촬영한 것은 뭐 이거는 사실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는 걸 인정되면은 뭐 더 이상 뭐 따질 것 없이 유죄인 거고요. 또 이런 것들 피자의 특정한 신상 공개도 솔직히 말하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전실 촬영할 때 일부 촬영했던 간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핸드폰은 뭘 촬영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 촬영의 대상이 상대방의 얼굴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모습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마 제가 뭐 이런 사진을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이것들은 아마 이 무슨 드라마나 이제 그런 뭐 뭐랄까요 영화 이런 데서 그냥 그 캡처를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사체가 당연히 엑스트라들에게 동의를 한 거지만은 뭐 내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 감독으로 세트장 만든 것도 아닌데 일상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탄 지하철이나 버스나 술집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형법 문제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초상권, 뭐 퍼블리시티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유튜버들 저도 이제 유튜브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보 제공 유튜브만 하고 있으니까 그럴 리 없지만은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함부로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저도 많이 봤는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경우에 내 모습이 촬영이 되는데 얼굴 안 가리고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이제 민사적으로도 먼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오늘의 결론 함부로 촬영하지 맙시다. 그냥 하지 맙시다. 라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 궁금한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튜브로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